사전 강의를 다 듣고 오셨으리라 믿고 거기에서부터 이어서 할 거고요. 강의 자료는 따로 없고 그 사전 강의 뒷부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할 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리니어 리그레션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네. 근데 요게 크게는 뭐 배치 그레디언트랑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노멀 이퀘이션, 사전 강의 때 노멀 이퀘이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머신러닝에서만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주어진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걔의 최소나 최대를 찾게 해주는 어떤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먼저 볼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고 가고요. 그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뭔지 살펴본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 막판에 가면은 그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 할 때 우리 인트로덕션 할 때 요 페이지를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배치 러닝, 미니 배치 러닝, 온라인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다음에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거를 오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서 요거 배치랑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전 강의 본 김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모드를 좀 바꿀게요. 기출입니다. 요거 좀 지울게요. 어제 분반에서 했던 건데 우리가 사전 강의를 잘 봤다면은 요 문제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과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봤더니 1D 입력, 1D 출력이죠. 그리고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약간 페이크였다면은 바이어스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뒀어요.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가 좀 달라지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의 질문에 답하세요. 요거 뭐예요? 노멀 이퀘이션을 통해서 SSE를 최소화하는 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디자인 매트릭스랑 벡터 Y만 잘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요 꼴로 넣었을 때 파라미터가 요렇게 딱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주기만 해요.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려면은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요 모양이 나오도록 요거랑 요거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입력을 이렇게 행 바이 행으로 다 넣어주고 그때의 스칼라 출력들을 다 행에다가 넣은 열 벡터를 하나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x라는 행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제가 세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요렇게 정의를 했어요. y를. 그래서 세타가 세타 1, 세타 2 순으로 들어가니까 이 디자인 매트릭스 x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두 번째 컬럼에 바이어스 텀을 넣어야 됩니다. 요게 약간 페이크였습니다. 이 문제의 페이크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컬럼에다가는 이제 0, 1, 2, 1, 2, 3, 4 뭐 이런 거 뭐겠어요? 여기에 주어진 입력 값들 요거를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으면 되겠죠? 그때 y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0, 1, 3 여기 뒤에 있는 값들 요거 여기를 차곡차곡 넣으면 됩니다. 요거를 차곡차곡 넣으면 되죠. 이렇게 x랑 y 만들면은 그러면은 뭐 여기 샘플이 몇 개 있는지 10개인가? 하여튼 뭐 10개라 치면은 얘가 10 by 2 얘가 2 by 1짜리 만들어져서 요 노멀 이퀘이션에다가 넣으면 딱 되겠죠. 구하실 수 있겠나요?
그렇게 구해보라고 낸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계속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개강할 때 시험 문제가 막 수업에서 배운 거를 어렵게 응용을 하거나 뭐 그렇게 막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제라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물어볼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두 번째 문제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지금 모델 파라미터가 1, 1로 주어졌다면은 전체 샘플의 에러를 구하래요. 예측값, 바이어스를 포함한 예측값에서 참값을 빼라. 그러면은 요거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세타 1x 더하기 세타 2인데 지금 1, 1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0이 주어지면은 우리의 예측값은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에러는 1일 거예요. 두 번째, 입력 1을 주면은 예측값 2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참값 1을 빼면은 1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예측값 다 구한 다음에 그 예측값에서 참값을 다 빼서 에러 이렇게 정의를 해줬죠. 부호도 딱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리 바꾸는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에러를 정의를 해놓고 에러를 구해봐라 라고 한 겁니다.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오늘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문제랑 여기에 그레디언트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요 문제가 오늘 수업에 해당하는 문제였겠죠. 요거는 참고로 작년 1학기 중간고사네요.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뭐 다른 것도 보면은 뭐 그때그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보죠. 이게 우리가 화목 분반이니까 월수에 했던 수업을 사실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수 수업에 비해서 좀 말하는 게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왕좌왕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판서가 많습니다. 그레디언트부터 할게요. 그레디언트. 저희 기초수학 듣고 온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날을 위해서 기초공사를 잘 해놨습니다. 그레디언트. 네, 제가 수업했던 인공지능 기초수학 들은 분들은 뭐 무리 없이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레디언트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미분 내지는 뭐 기울기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뭐 다항식 같은 거 주어졌어. 이거 뭐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스칼라를 그냥 미분하는 거. 그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미분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어떤 미분은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스칼라에 대한 미분이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함수는 반드시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일 때만 그래요. 우리가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는 미분을 하잖아요. 그거를 뭐 델리버티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게 뭐 파셜 델리버티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는 미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는 조금 약간 다르죠. 스칼라에서 스칼라 미분하는 걸 활용을 하긴 하지만 좀 다른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출력은 하나인데 입력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미분을 좀 많이 여러 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레디언트라는 말 안에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입력이 벡터다. 출력은 스칼라다. 이게 이미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는 거는 이런 함수를 미분을 하는 건데 이렇게 써요. f라는 함수를 그레디언트를 구했다. 역삼각형을 하나 달아놓는데 이 그레디언트 역시 함수인데 얘는 반드시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가 나옵니다.
디멘션이 동일합니다. 무조건 동일합니다. 벡터에서 벡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죠.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결과로 얻어진 벡터를 그레디언트 벡터 내지는 그냥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데서 정의가 됐고 그 함수를 미분하면은 같은 디멘션의 벡터가 출력으로 얻어진다. 요거를 머릿속에 잘 두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우리 맨날 했던 그 예제입니다. 요거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맞죠? 일단 벡터가 주어지죠. 벡터가 주어져요. 벡터가 주어지고 그 벡터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취했어요.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스칼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가 들어왔을 때 스칼라가 나오는 함수예요. 만약에 그냥 2차원으로 한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값이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생긴 함수. 위에는 벡터 버전으로 쓴 거, 밑에는 스칼라로 다 풀어서 쓴 거예요. 그럼 벡터가 뿅뿅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1, 1 들어와. 그러면은 그거의 함수 값은 2, 뭐 1, 2 들어와. 5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벡터가 들어왔을 때 스칼라가 계산이 됩니다. 네. 요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함수는 우리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요렇게 써도 되고 뭐 요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벡터가 나와요. 지금 2차원이 입력이 됐으니까 그 결과 역시도 2차원으로 나와요. 같은 디멘션으로 나온다고 했죠. 뭐겠어요? 이 스칼라 함수를 첫 번째로 미분한 거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 값을 두 번째로 미분한 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벡터로 만들면 돼요. 편미분을 써서 표현을 해볼게요. fx를 첫 번째 입력으로 미분을 해서 그 결과를 첫 번째 자리에 넣고 마찬가지로 x를 두 번째 입력으로 미분을 해서 두 번째 자리에 넣어요. 그렇게 해서 벡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그레디언트입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정의예요. 주어진 스칼라 함수를 그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따로 미분을 한 다음에 편미분을 한 다음에 그 결과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다시 벡터로 내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2x1, 2x2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레디언트. 뭐 벡터로 쓰자면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기 자신의 2배가 나오죠, 지금.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1, 1이라는 위치에서 함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함수를 평가한다고 하죠, 보통. 함수에다가 뭘 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걸 이밸류에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 1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2라는 함수 값이 튀어나오듯이 그레디언트 역시 1, 1이라는 벡터를 하나 입력으로 넣으면은 2, 2라는 벡터가 하나 튀어나오게 되죠. 얘도 함수입니다. 그레디언트라는 애도 결국 일종의 도함수니까 미분이 된 함수니까 얘도 입력을 주면은 그거의 결과로 뭐가 튀어나옵니다. 다만 그게 벡터일 뿐이죠. 스칼라가 아니라. 괜찮나요?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요거 다시 봐도 되겠다. 요거 이제 보이시죠? A번 문제. 아이고 또 잘리네. 여기 A번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f라는 함수가 3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예요. 그쵸? 그리고 뭐 구해봐라? A. 그레디언트 구해봐라.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구해보실래요? 제가 좀만 기다려 드릴까요? 한번 구해보세요. 저도 구해볼게요.
구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거를 일단 x1으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편미분이니까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아요. x2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x3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x가 뭐 111이라는 벡터일 때 그때 그레디언트 fx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3, 2, 4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다 1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평가하시면 돼요. 이벨류에이트 해서 함수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됐어요. 그레디언트 그렇다 쳐. 그레디언트가 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냐. 거기에는 그레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네, 기초수학팀은 알고 있죠, 우리 이미. 그레디언트는 뭐다? 그레디언트 내지는 그레디언트 벡터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가장 가파르게 그 대상이 되는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 위치에서. 이게 핵심이죠. 그레디언트를 구했더니 어떤 벡터가 하나 튀어나와요. 근데 그 벡터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지금 이 그레디언트를 평가한 그 위치 x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f라는 함수가 제일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 방향입니다. 요 얘기를 해볼게요. 요 얘기를 딱 하나의 예만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요 함수 쓸게요. 아까 했던 거. 2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요 함수거든요. 이거 사실 뭐예요? 이렇게 x1, x2라는 평면을 그려놓고 R2라는 입력 공간을 여기 그리고 이 함수값 fx를 세로로 그릴게요. 그릴 수 있겠죠? 이게 지금 R2를 입력으로 받고 스칼라가 나오니까 이 전체 평면에 대해서 입력을 하나 뽑아서 함수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세로 방향으로 찍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1,1, 1,1이라는 점에서 저 f에다가 그걸 넣어보면은 2가 나오잖아요. 2, 1 넣으면 2 나오니까 1,1,2에 여기 점이 하나 찍히겠죠. 마찬가지로 뭐 여기 2,1이 입력으로 주어진다면은 얼만큼 가야 되죠? 2,1,5 이렇게 5만큼 올라가겠죠. 이렇게 여기 지금 2차원 평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그때 함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점을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이으면은 곡면이 하나 나옵니다. 곡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곡면은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요걸로 해봐야지. 요렇게 x제곱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킨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릇 모양이 나와요. 그릇 모양.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거잖아요.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의 랭스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평면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거의 제곱만큼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으로 증가를 해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곱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x제곱 같이 그래프가 나오고 등고선을 그려보라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값이 같은 거를 모아서 그려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동심원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R2라는 공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값이 1인 애들 얘가 1인 애들을 다 모으면은 이렇게 원으로 생기고 또 2인 애들을 모아보면은 또 이렇게 원으로 나와요. 이렇게 동심원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이렇게 평면으로 탁탁탁탁 썰어보면은 동심원으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그래프입니다. 다만 이게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요 함수에 한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우리가 1,0에 서 있다고 해요. 1,0에 여기 어디에 서 있어요. 1,0이라는 위치에서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 비탈 위에 서 있어요. 비탈 위에 서 있고, 그러면은 비탈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이 비탈면을 기준으로 지금 2차원이니까 이렇게 2차원 평면에서 360도 어디로든 갈 수 있겠죠. 360도 어디로든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를 바라보면은 얘가 되게 경사져 있고, 이 빨간색 곡면이 어디는 되게 경사가 져 있고, 어디는 되게 내리막일 수도 있고, 어디로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같은 높이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로 바라봤는데 엄청 가팔랐지만 이렇게 갈지자로 바라보면은 좀 덜 가파르고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1,0이라는 점이었잖아요. 1,0이라는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2, 0이라는 벡터가 나오거든요. 이건 아까 그냥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점에서 요 점에서 그레디언트가 가리키는 방향은 여기예요. 이 2,0이라는 벡터를 여기를 원점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요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 초록색 그레디언트 벡터가 뭘 가리키냐면은 이 빨간색 이 빨간색 곡면이 제일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 이쪽이 제일 기울기가 커요. 기울기가 제일 빡센 방향이에요. 우리가 조금 틀어보면 기울기가 좀 낮아질 수 있어요. 다르게 보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가파른 방향은 어디냐면은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 그레디언트 방향. 네. 그레디언트는 그 자리에서 항상 아주 제일 높은 지점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지점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한 발짝 가려고 하는데 그 한 발짝 갔을 때 원래 함수가 제일 커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그레디언트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레디언트 여기 1,1이라는 점에서 구해보면은 그레디언트가 2,2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심원이니까 그냥 방사형으로 나와요. 그레디언트가. 사실 그레디언트 다 구해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작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레디언트. 이거 벡터 필드라고 부를 수 있죠. 어쨌든 항상 바깥쪽을 향해 있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런 모양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네. 이거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그때 기초 수학 때 몇 개 예를 들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있나? 그레디언트. 네,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어요. 우리 기초 수학, 지난 학기 기초 수학 강의 자료인데, 이런 것도 좀 볼만하죠? 여기 지금 2차원 입력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스칼라 출력을 갖는 건데, 곡면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 이거 또 이렇게 나오네. 곡면이 저렇게 생기면은 그거를 아까처럼 여기 평면에다가 그려서 등고선을 그렸더니 지금은 이렇게 수평한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고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함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다 정상 방향을 또 가리키고 있죠. 그때 또 뭐 다른 함수로는 요런 거 요거 새들 포인트로 유명한 함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 방향으로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거랑 수직한 방향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이렇게 엇갈리는 지점이 여기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나눠져서 요쪽으로는 증가를 하고 있고 요쪽으로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은 지금 막 이렇게 돌아서 나가죠. 막 이렇게 약간 돌아서 나가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는, 이건 잘못 그렸다. 하여튼 그런 모양입니다. 그레디언트는 이제 이쪽을 향하고 있겠죠. 다들 이런 식으로 향할 거예요. 네. 이게 함수가 뭐였냐? 이렇게 생긴 함수래요. 이거 모드를 바꿔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건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까지만 한번 가봅시다. 그레디언트는 이제 알겠어.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디센트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는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 일단 최소값이라고 합시다.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떤 주어진 함수의 미니멈을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인데 그때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또 아까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이렇게 동심원으로 생겼었죠? 한번 출발 위치를 여기로 해볼게요. 2,2를 우리가 출발 위치로 해봅시다. 얘를 우리가 x1이라고 해서 얘를 출발 위치로 삼아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빨간색의 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 나가 볼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뭐를 한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 볼게요. 얘죠. 그럼 여기 위치에서 그레디언트가 여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움직일 거냐면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점 x2를 이렇게 합시다. 출발은 x1이야. 출발은 x1인데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갈게. 네. 근데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좀 커서 그레디언트의 10분의 1만큼만 갈게. 대신 반대 방향으로 갈게. 그럼 계산이 가능하죠? 2 빼기 0.1에 0.1에 44가 되니까 1.6, 1.6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됩니다. 여기. 이제 x2는 여기가 되죠. 1.6, 1.6. 를 반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x2라는 새로운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또 구해봅니다. 3.2, 3.2 나오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또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다음 점으로 이동하겠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를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전체의 개형을 그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함수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다 그리고 있지. 사실 함수의 모든 영역에서의 그 모양을 알 수는 없거든요. 알기 어렵죠, 보통. 근데 우리가 적어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만큼은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돌아봤을 때 제일 증가하는 방향, 제일 감소하는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가 바뀌면은 그레디언트가 또 바뀌잖아요. 아까 막 곡면으로 되게 복잡하게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면은 그레디언트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새롭게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거의 또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뭐 식으로 써봐라 라고 하면은 너무 판서로만 하네. 죄송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뭐 x를 예로 들면은 뭐 m 플러스 1번째 값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가긴 가는데 좀 스케일링을 해서 갑니다. 네, 그냥 그대로 가진 않고 스케일링을 살짝 합니다. 얘가 들어간 이유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미니마이즈 하고 싶으니까요. 그레디언트 방향, 얘가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은 요게 맥스로 바뀌어요, 사실.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 최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같은 문제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강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 이런 게 붙은 이유는 우리가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한 발짝 갈 때 얼마만큼 갈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벡터를 그대로 넣으면은 좀 스케일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값을 곱해서 이제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 조절을 할 기회가 좀 있죠. 뭐 딥러닝 같은 거 학습시킬 때 뭐 하이퍼 파라미터로 러닝 레이트 조절할 때 있죠. 수렴 너무 느리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됐나요? 할만한가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조금 포인트들이 있는 게 일단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이고 근사적인 방법이에요. 얘는 노멀 이퀘이션처럼 해를 직접 구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해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그 해를 이렇게 대수적으로 풀어서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출발 위치를 랜덤으로 잡아놓고 조금씩 근사해 나가서 진짜로 최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사적으로 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터러티브 하다고도 불러요. 이터러티브 메소드입니다. 왜 이터러티브 메소드냐 하면은 이렇게 구했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새로운 점을 구하죠. 그거를 다시 기준점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이 돼서 계산을 했던 결과 그거를 다시 입력으로 넣고 또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결과를 또 다시 입력으로 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터러티브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체는 이터레이션을 거듭을 하면서 점점 다가가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그리고 태생적인 한계죠. 글로벌을 보장 못합니다. 글로벌을 보장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 그냥 1차원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데서 출발을 하잖아요. 이런 데 빠집니다. 우리가 보통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죠. 글로벌 미니멈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함수 전체 영역에서의 글로벌 미니멈은 여기인데 그게 아니라 국서적인 부분에서는 여기가 최소값이잖아요. 여기서 출발하면은 여기로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여길 넘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보장, 개런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빠진 게 뭐 로컬이면 맨날 로컬이다. 글로벌이면 맨날 글로벌이다 하면 좋은데 지금 내가 수렴해버린 이 위치가 로컬인지 글로벌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일단 그냥 수렴은 했어. 최소 로컬 미니멈은 맞겠죠. 여기 근처에서 좀 제일 작은 값이긴 할 거예요. 근데 모르죠. 조건이 달라지면은 뭐 완전 다른 데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 좋게 글로벌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체만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지만 사실 그냥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게 판서로만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면 그레디언트까지 얘기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얘기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차차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한 번만 보죠. 그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요거를 그럼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제 옮겨갈 거예요. 월수랑 화목이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너무너무. 거기는 사람이 많고 오후 수업이라 그런지 막 약간
되게 시끌시끌한데 여기는 너무 조용해. 네, 가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바로 갑니다. 그러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가봅시다. 출발은 뭐냐면 우리의 코스트 펑션 sum of squared error를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전 강의 잘 보셨죠? 네. sum of squared error 디자인 매트릭스 이용하면 이렇게 다 표현되죠. 뭐 굳이 스칼라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은 뭐 x의 뭐 n번째 입력 빼기 스칼라죠. 이거는 y의 n번째 정답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거. 이렇게 생겼죠. 스칼라로 표현하면 밑에처럼 표현이 되고 벡터와 행렬로 표현하면 위에로 표현을 하면 되죠. 근데 위에가 편하죠. 사실 가타부타 얘기할 거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스트 펑션이 있어요. 얘가 뭐예요? 이 코스트 함수가 뭐다?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예요. 코스트가 스칼라잖아요. sum of squared error 스칼라잖아요. 그리고 입력을 벡터로 받잖아요. 그 막 그런 얘기 했었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1차원 입력, 1차원 출력 그렸을 때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점 찍혀 있으면은 파라미터가 주어지는 순간 이렇게 예측값이 나올 거고 그때 sum of squared error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예측, 현재 파라미터에서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해서 전체 예측을 구한 다음에 그게 실제 정답이랑 차이를 구해서 그거를 다 제곱을 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스칼라로 정의가 돼요. 스칼라. 그래서 그게 에러가 클 수도 있고 에러가 작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사전 강의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일단 적어도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딱 주어지면은 이 코스트 함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함수를 알고는 있어요.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 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이때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만 해드리자면은 그냥 이건 흘려 들으세요. 이렇게 생긴 스칼라 함수가 있을 때 우리 얘를 미분을 하면은 EX가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X라는 벡터로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 생긴 거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요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EX 나옵니다. 아까 사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다항 함수 미분하는 거랑 사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레디언트 구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펑션이 그 x 세타 빼기 y의 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이너 프로덕트로 쓰면은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 랭스의 제곱이니까 이너 프로덕트로 바꿀 수 있죠. 이거 쭉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쭉 전개를 해봅시다. 세타 트랜스포즈 x 세타랑 마이너스 2 세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 플러스 y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나와요. 그냥 쭉 다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거 보세요. 잠깐 맞나 지금? 그러면 이거는 2x 트랜스포즈 x 세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약간 x제곱 세타의 제곱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풀어보면은 2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나와요. 그쵸? 세타 x y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그냥 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2x 트랜스포즈 x 세타 빼기 y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근데 이것까지는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들한테. 대신에 이 모양만은 알아줘요. 이 코스트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자인 매트릭스랑 이 y 벡터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럼 다 됐네.
다 됐네.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수 있겠죠. 파라미터 세타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현재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만큼 반대로 가면 돼요. 좀 더 풀었으면은 이렇게 가면 되겠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못생기게 썼지?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 다음 시간에 넘파이로 할 거예요. 뭐 하겠어요? 아, 이거 이따 정리합시다. 파이썬 얘기는. 하여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해라. 주어진 코스트 함수가 sum of squared error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현재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여기죠. 그레디언트에다가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반대로 가라. 그렇게 해서 얘를 업데이트 해줘. 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한 리니어 리그레션이 될 겁니다. 네. 괜찮은가요? 여기 좀만 쉬었다 갈까요? 약간 처지는 느낌? 5분만 쉽시다. 네, 5분. 조금만 쉽시다. 잠깐 이거를 다시 볼까요? 오늘 뭐 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배치까지 왔어요. 근데 배치 말고 스토캐스틱이라는 게 있대.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언제는 배치가 되고 언제는 스토캐스틱이 되고 또 언제는 미니 배치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내용 설명하고 약간 서머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식 있잖아요. 이거를 약간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했더니 방금 튀어나온 이 식 있잖아요. 요 식, 요런 게 나왔어요. 이거를 한번 음미를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먼저 지난 강의로 돌아가서 이거 저장을 근데 이거는 뭐 필기 그렇게 없어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아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잠시만요. 우리 수업에 여기다. 요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얘기하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얘기를 해볼게 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일단 지금 구한 그레디언트를 보면요. 어떻게 생겼어요? EX 트랜스포즈 X 세타 빼기 Y잖아요. 근데 이거 안에는 모든 샘플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디자인 매트릭스 안에 모든 입력값이 우리가 100만 개가 있으면은 100만 개의 행이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행 바이 행으로 다 들어가 있는 행렬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100만 개짜리 디멘션을 가진 벡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지금 구하는데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버전은 모든 샘플을 다 써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배치라고 그래요. 배치 러닝. 내지는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중이니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배치라는 게 뭐 묶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배치 러닝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그냥 한 묶음으로 다 써서 그거를 한 번에 때려 넣어서 학습하는 거를 우리가 배치 러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데 유도한 식에서 여기 보면은 이 샘플들이 이렇게 로우 바이 로우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딱 하나, 요거 지금 스몰 x 쓴 거예요, 여러분들. 벡터입니다. 그 중에 딱 한 샘플, 뭐 n번째 샘플을 하나 뽑아오고
역시 예측값도 그거에 대한 예측값. 이렇게. 아, 이건 디멘션을 맞추려면은 이렇게 써야겠구나. 디멘션을 맞출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얘랑 똑같이 유도가 된 그레디언트인데, 위에 있는 건 뭐냐면은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해가지고 만든 그레디언트. 여기 밑에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중에서 딱 한 샘플만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든 그레디언트예요. 네, 사실 동일한 식이죠. 그냥 요거랑 똑같은데 여기 행이 하나만 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온라인 내지는 온라인보다는 스토캐스틱이란 말 쓸게요. 스토캐스틱 러닝입니다. 전체 샘플이 뭐 100만 개가 있는데 지금 이번 이터레이션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건데 100만 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하나만 랜덤으로 뽑아서 거기서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이터레이션 돌릴래 라고 하면은 스토캐스틱 러닝이에요. 내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죠.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치 러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수렴을 해 나갈 텐데 거기에 부드럽게 다가갑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샘플을 가지고 뭐 일종의 합 내지는 평균 같은 거를 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막 매번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스무스하게 갑니다. 반면에 스토캐스틱 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샘플이 뽑히는지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휙휙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샘플 하나에만 의존을 하니까요. 그래서 되게 불규칙하게 접근을 합니다. 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방황을 해요. 파라미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캐스틱 러닝이 좋은 이유는 로컬 미니멈에서 빠져나갈 확률이 좀 있어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배치 러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여기 그냥 딱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스토캐스틱은 막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러겠다 이러거든요. 운이 좋으면은 여기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 해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항상 뭐가 낫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은 미니 배치 러닝이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전체 데이터 배치가 있으면은 얘를 또각또각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미니 배치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터레이션 한번 돌리고 또 그 다음 거 가지고 이터레이션 한번 돌리고 그 다음 걸로 이터레이션 한번 돌리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치는 배치인데 조각조각 낸 미니 배치를 사용을 해서 러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니 배치 러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많이 설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치 사이즈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그 미니 배치로 사용을 할 샘플의 개수예요. 보통 뭐 데이터가 100만 개 있어요. 배치 사이즈 100개 하면은 배치 하나당 100개씩 샘플을 넣어서 10,000개의 미니 배치를 생성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걸 제가 문제를 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었나? 여기 있네요. 전체 샘플의 개수가 10,000개고 배치 사이즈가 100개면 이거 true예요, false예요? 그러면 이거 true, false 문제예요. 뭐라고 써놨죠? 제가 10,000개고 100개면은 100개가 생성됩니다. true죠. 아, 서비스 많이 해드리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니 배치가 있고, 미니 배치 역시 장단점은 이제 뭉뚱그려지겠죠. 스무스하기도 하지만 적절히 움직일 수도 있고 배치 사이즈를 달리 해가면서 그 정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나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온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요거 지금 이 평면이 뭐냐면은 파라미터 공간이에요. 파라미터 공간. 입력, 출력 이런 거 둔 게 아니라 파라미터.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뭐 코스트 같은 거를 수직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수렴하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안 그린 거고, 어쨌든 그때그때 파라미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배치인 경우 보세요. 전부 다 여기로 수렴을 하긴 해요. 여기로 수렴을 하긴 하는데,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고 있죠. 지금 경사가 저쪽으로 이렇게 곡면이 뭐 계곡같이 이렇게 져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쑥 떨어지고 있는데, 스토캐스틱 보세요. 빨간색. 왔다 갔다 하죠. 무슨 샘플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막 휙휙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이제 중간적인 게 미니 배치가 돼서 초록색 정도로 되더라. 적당히 조절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뭐 딸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장단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네. 여기 앞에서부터 쭉 한번 훑어보고 서머리 한 다음에 음미하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제 타이틀을 보세요. 뭐냐면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써놨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그 중에서도 배치예요. 배치. 일단 그레디언트를 구했어요. 아까 유도해드렸죠. 이렇게 나왔어요. EX 트랜스포즈에다가 예측값에서 참값 뺀 거. 그거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매번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러닝 레이트 곱하고 현재 위치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 요거로 계속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파이썬에 이제 그냥 뚝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필요 없고 이것도 얘기를 할까? 요게 지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적용한 거예요. 이게 이터레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그러니까 처음 파라미터 세타 제로일 때 전체 예측 값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입력이고 여기 출력이에요. 그러면은 이 현재 시점에서 여기 sum of squared error 이거 하나 다 구해가지고 제곱해서 더하면은 한 6천 얼마 나왔대요. 그럼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구하겠죠. 여기서는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레디언트를 그리기가. 근데 어쨌든 그레디언트 구해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럼 여기서도 또 sum of squared error 구할 수 있죠. 한 2천 정도로 떨어졌어. 또 점점 업데이트를 해. 3번, 4번, 5번 해가니까 이렇게 에러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코스트를 점점 줄여 나가고는 있다. 실제로 피팅이 되는 것도 인풋 아웃풋 상에서 보니까 점점 맞아 들어간다 가 된 겁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파이썬으로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치 얘기는 했고, 러닝 레이트 역시 영향을 좀 줘요. 영향을 줍니다. 이게 한 번에 얼마만큼 갈 건지를 스케일링하는 파라미터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파라미터는 이 예측하는 모델에 참여를 하는 파라미터 세타가 있겠죠. 이거는 실제 그냥 메인에 참여하는 파라미터니까 그냥 파라미터라고 할 건데, 이 러닝 레이트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것들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어떤 파라미터들의 파라미터라는 뜻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 같은 게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죠. 또 뭐 배치 사이즈 이런 거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렇게 뭐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것들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파라미터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아도 문제예요. 너무 작으면은 너무 천천히 다가갈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커도 문제예요. 이러면은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어떤 식으로 가겠어요?
이터레이션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의 그 러닝 레이트는 작아지는 게 사실 좋겠죠. 일단 큰 값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좀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간격을 좁혀서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좀 합리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그냥 컨스턴트하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요런 식을 쓰거나 요런 식을 써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터레이션을 거듭할수록 작아지도록 만들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폭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에폭. 에폭은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여기서 나왔나 모르겠어. 에폭은 뭐냐면은 모든 데이터를 한 번 다 쓰면 전부 사용을 하면은 이거를 하나의 에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샘플이 100만 개가 있어요. 샘플이 100만 개가 있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면은 100만 개 가지고 그레디언트 한 번 구해서 업데이트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원 에폭이에요. 100만 개 다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돌리면은 이제 두 번째 에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100만 개 있다고 그 100만 개를 한 번만 학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시켜도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쓸 때마다 한 번씩 카운트를 하는 게 에폭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딥러닝 같은 거는 에폭 뭐 작게 돌면은 몇십 번 돌릴 수도 있고 막 많이 돌리면은 수백 번씩 돌리죠. 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한 번만 떠먹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매겨서 파라미터를 계속 수렴시켜 나가게 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런 게 있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까 얘기 다 했죠. 여기 이 그레디언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면 됩니다. 샘플을 하나 랜덤으로 뽑아서 샘플을 랜덤으로 하나만 뽑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그거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나가면 스토캐스틱입니다. 네. 요 식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가 엄청 커져도 얘는 어차피 하나만 뽑아요.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배치가 막 100만 개, 1000만 개 막 몇억 개가 돼도 어차피 계산을 하나 뽑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 에폭 한 번 도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치만 거대한 연산은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배치로 돌리려면은 이거 다 읽어가지고 한 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 뭐 배치 그레디언트 생각만 해봐도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물론 빠르겠죠. 이 정도 계산은. 이게 막 여기에 로우가 막 100만 개, 1000만 개가 들어가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그냥 벡터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불규칙하다 이런 얘기 했고 로컬 옵티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더 주어지죠. 여전히 개런티는 못하지만. 네. 그리고 수렴을 해도 여전히 계속 움직이고 있는다. 딱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움직일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너가 배치가 됐든 스토캐스틱이 됐든 간에 글로벌은 보장 못한다. 너네가 그래봤자 그레디언트 디센트여서 글로벌은 개런티를 못합니다. 이거를 개런티 한다는 게 수학적으로는 되게 좀 중요하죠. 프랙티컬하게는 몰라도. 나중에 다음 주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하고 그 다음 주에 서포트 벡터 머신 가거든요. 거기서 글로벌 옵티멈을 개런티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나옵니다. 킹갓 SVM. 한때 잘 나갔죠. 네. 요거 했고 이제 마무리는 아니 마무리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뭐 할 거냐면은 한번 쭉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음미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음미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딱 마무리 딱 해볼게요. 결국 우리가 돌고 돌아왔지만 리니어 리그레션 이거예요. 모델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측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다? 파라미터 하나 붙들어 놓고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너 프로덕트 취해서 예측할 거다. 그쵸?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지죠. 뭐 x1, y1, 뭐 x2, y2 해가지고 뭐 몇 개까지 n개 있다고 해볼게요. 학습 데이터가 주어질 거예요. 맨 처음에 뭐 하죠? 디자인 매트릭스 만들죠. 요렇게 x1, 뭐 x2 해가지고 요렇게 로우 바이 로우로 넣고 y에다가도 각각의 스칼라를 차곡차곡 넣어 놓으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코스트나 뭐 여러 가지 일단 전체 예측값도 표현을 하기가 쉬워지죠. 전체 예측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sum of squared error도 간단하게 표현이 되죠. 예측값에서 참값을 다 빼는데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잖아요. 코스트 이렇게 나오죠. 노멀 이퀘이션으로 해를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디자인 매트릭스 가지고 요거 구하면은 사실 끝납니다. 이게 뭐다? 이미 알려져 있는 글로벌한 해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도 구할 수 있어요. 배치로 구하는 경우. 배치로 구해도 되고 스토캐스틱으로 구해도 돼요. 요거에서 2 빼기 뭐 세타 x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끝. 다 배웠네요. 다만 여기에 그냥 구구절절하게 설명이 많았죠. 모델이 들어가서 프리딕션을 구하고 그 프리딕션 가지고 에러를 구해서 에러 가지고 코스트를 구하고 그거 한 번에 다 표현하기 위해서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코스트라는 걸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뭐 지오메트릭하게 해봤더니 노멀 이퀘이션이 튀어나오더라. 또 그레디언트라는 걸 사용을 해봤더니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돼서 배치로 구할 수도 있고 스토캐스틱으로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조금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게 큰 틀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찍어내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아직 안 잡혀 있으니까 요거를 좀 이 큰 틀을 마련하면서도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을 다뤄야 돼서 조금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가면은 모델 조금 바꾸고 코스트 함수 좀 달라지고 노멀 이퀘이션이라는 거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적으로 구했던 건 지금이 끝이에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할 겁니다. 여기서 정의를 한 코스트를 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결과가 좀 달라지겠죠? 우리의 모델과 코스트에 따라서. 그쵸? 요거 그냥 한 페이지 이렇게 띡 정리하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다 되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이번 학기에 새롭게 도전하는 겁니다. 네. 어제 나름 성공했던 것 같은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써보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뽑힌 샘플이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샘플 하나를 뽑았는데 걔에다가 에러를 곱할 거예요. 에러를 곱할 겁니다. 에러를 곱하고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꼴이에요. 이게 왜 이런 꼴이 나왔을까? 물론 왜 이런 꼴이 나왔는지는 잘 정리를 해놨죠. 되게 합리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합리적인 코스트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니마이즈 하려고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이 식만 놓고 이게 진짜 타당한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샘플이 하나 있어요. 어떤 뭐 1번 샘플이 뽑혔다고 합시다. 걔를 예측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측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번 샘플에 대한 예측값이랑 1번 샘플의 정답, 요거 두 개가 있잖아요. 에러죠, 에러. 에러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가 좀 작은 거죠. 얘가 좀 크죠. 그쵸? 우리의 예측값이 1 작아요, 지금. 우리가 냈어야 되는 정답에 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1 정도 작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든다고 합시다.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그때 새롭게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원래는 얘였는데 얘를 이렇게 예측을 바꿀 거 아니에요. 요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그쵸? 근데 그 결과로 나오는 이 예측값이 우리는 커졌으면 좋겠어요. 1 정도 커졌으면 좋겠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이 샘플에 대해서는, 이 똑같은 샘플에 대해서는 이 파라미터 세타를 잘 조정을 해서 예측이 된 값이, 이것도 이렇게 돼 있구나. 예측이 된 값이 커졌으면 좋겠어. 조금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이거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새로운 파라미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를 0.1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0.2x1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에러가 마이너스 1이면은 플러스 0.2x1 이렇게 나와요. 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룰에 따르면 이거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원래 파라미터보다 0.2x1 정도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겠다 이거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세요. 에러가 이만큼 나왔었어. 에러가 이만큼 나왔고 그 에러를 반영을 해서 파라미터 세타를 조정을 하는데 요만큼 더 할 거예요. 요만큼 더한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어요? 예측값을 키워주겠죠. 이거 전개해보면은 원래 예측값, 여기서 예측했던 걔에다가 0.2 x1 트랜스포즈 x1이에요. 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x1 트랜스포즈 x니까 무조건 양수예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 파라미터에다가 원래 있던 파라미터에다가 지금 이 해당되는 이 샘플, 그 샘플을 살짝 추가를 해주잖아요, 지금. 살짝 추가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샘플에 대해서 예측값을 살짝 증가시키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예측값이 좀 작았는데 그거를 좀 키우고 싶었어.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얘를 살짝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조정했어요? 지금 현재 샘플을 가지고 약간 첨가를 한 거죠. 파라미터에다가 지금 나를 살짝 넣어서 나 자신을 넣으면 값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간이 부족하니까 소금을 살짝 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값이. 만약에 여기가 에러가 엄청 작았어. 내가 너무 작아. 그럼 많이 키워야 되잖아.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바뀌죠. 그럼 어디가 바뀌어요? 여기가 바뀌죠.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가 이만큼으로 바뀌어요.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겠죠. 에러가 크니까. 이번에는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밍밍해. 그러니까 에러에 비례하게 넣어요. 에러에 비례하게 넣고 어떤 방향으로 넣게 되냐면은 내가 부족하면은 나를 더 넣는 방향으로 할 거고 예측값이 크면은 나를 좀 빼는 방향으로 넣겠죠. 왜냐하면은 나 자신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는 어차피 양수니까 나만큼 더하던가 나만큼 줄이던가 하면은 그게 예측값에 반영이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되죠.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킨다는 이 룰 말이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말이 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전 강의부터 쭉 따라와서 여기에 도착하는 그 경로도 말이 되죠. 근데 되게 딱 차곡차곡 그거는 뭐랄까요? 수학적으로 차곡차곡 정리를 해가면서 유도를 하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르잖아요. 그것도
말이 되죠. 다 설명이 되죠. 근데 그렇게 구해놓은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나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제법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면은 뭐 괜찮게 되겠다.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어디서도 한번 나오냐면요. 요거랑 똑같이 생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하려면은 모델과 코스트가 주어져야 얘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델이나 코스트가 달라지면은 얘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어떤 모델에 어떤 코스트를 정의를 하면은 똑같은 식이 유도가 돼요. 그것도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바가 많겠죠. 같은 결과에 도달을 하는데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나름대로 모델과 코스트를 가지고 정의를 했더니 이 꼴이 나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또 어떤 다른 모델과 다른 코스트를 썼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썼더니 얘가 나와. 그러면 얘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얘는 나름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이렇게 유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다. 그 말인즉슨 얘가 제법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힌트인데 트루 앤 폴스로도 그런 걸 물어봤던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유도를 했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과 동일하게 유도가 되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다. 트루 폴스 이렇게 맞추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다 한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한 번만 다시 볼게요. 판서 오늘 진짜 많이 했네. 오늘 그래서 그레디언트부터 다지기 시작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받고 리니어 리그레션 거쳐서 배치랑 스토캐스틱 미니 배치 보고 한 페이지 마무리하고 음미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실습을 하고요. 다음 주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도 또 사전 강의 하나 나가니까 아마 새로 찍을라나 작년 거 쓸라나 모르겠어요.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어쨌든 늦지 않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